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공개 질책대 사표. 김건희 여사 비공개 조사 후에 검찰이 경랑 속으로 빠져드는 느낌이에요. 네, 패싱당했던 이원석 총장이 어제 출근길에 브리핑을 했는데 네. 이제 굳은 표정 지으면서 비공개 소환 부적절했다라고 공개적으로 질타를 했습니다. 잠깐 그 부분 듣고 올까요? 네. 예. 검찰총장에 취임하면서 법불악위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민들께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수사와 사건 처분에 있어서 헌법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헌법 원칙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제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자, 제3의 장소에서 이제 비공개 조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야당의 어떤 항의, 비판 이런 거는 예상이 됐었습니다만 검찰총장이 가장 강하게 비판하고 가장 강하게 항의할 줄은 우리가 예상 못했잖아요. 법불악위라는 표현을 또 썼는데 이제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예전에 본인이 썼던 표현을 다시 인용한 거거든요. 예. 그리고 어제 또 했던 얘기가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했지만 일선 검찰청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것도 제 책임입니다. 내 책임이다. 네, 뭐 본인 책임이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상 들어보면 강조점은 거기보다는 일선 검찰청이 좀 잘못했다, 그러니까 중앙지검이 잘못했다라는 취지인 거잖아요. 돌려서 비판한 거죠. 네, 이 발언을 하고 올라가서 이제 진상 파악을 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이창수 중앙지검장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뭐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죄송하다라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원석 총장이 대검에다가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진상조사. 네, 그 진상조사는 이제 이창수 지검장한테 보고받은 사실 그거가 맞는지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하고요. 혹시 감찰을 하지 않을까라는 관측이 있었는데 네. 일단 그 공식적인 감찰, 정식 감찰은 아니라고 감찰은 해요.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한쪽에서는 사과를 했고 한쪽에서는 감찰까지는 하지 않았고 이렇게 양쪽 다 한 발씩 물러나면서 좀 봉합되는 국면 아니냐라는 해석이 잠깐 나왔었거든요. 그랬다가 수사팀에서 초강수가 나왔습니다. 어떻게요? 사표를 냈어요. 그러니까 형사 1부가 이제 명품백을 수사하는 곳인데 네. 여기 파견 근무 중이던 김경목 부부장 검사가 사표를 제출했어요. 열심히 수사한 거밖에 없는데 우리가 왜 진상조사를 당해야 되느냐 이런 거죠.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초강수가 나왔고 그러면서 다시 시선이 이원석 총장한테 가게 됐습니다. 예. 이제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원석 총장도 사의 표명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수사의 부당성을 강조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고 반면에 어제 이원석 총장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제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 하고 그것이 부족하다면 그때 거취에 대해서 판단하겠다라고 어제 말을 밝혔기 때문에 네. 당분간은 사퇴는 안 하지 않을까라는 또 이제 풀이가 나오고 있어요. 자, 검찰의 이 혼란 상황 보면서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여당에서 공개적인 반응은 뭐 검찰이 절차대로 한 거니까 문제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네. 내부를 좀 취재해 보니까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총장을 공개적으로 좀 패싱한 거 그 부분은 좀 정무적으로 아쉽다. 그러니까 우리 두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제3의 장소 총장 패싱인데 네. 제3의 장소 같은 경우는 여사한테 그거를 좀 건의할 수 있는 분위기가 사실 아니어서 여권 내부적으로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기 좀 어려운데 총장한테는 보고할 수 있지 않았겠냐. 그것까지 안 한 건 좀 문제 아니냐라는 정도 얘기가 나오고요. 야권은요? 야권에서는 뭐 이제 오히려 좀 특검의 필요성이 높아진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쉽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고 야 검사들이 동일체인 줄 알았는데 막상 이해관계가 엇갈리니까 이렇게 좀 사실 의리도 없고 별거 아니구나라는 좀 힐난하는 목소리도 좀 들을 수가 있었어요. 자, 예, 박순봉 기자는 네. 어디에 주목하셨습니까? 좀 다각도로 이제 입장별로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첫 번째로 이원석 총장 반응에 대해서 어제 뭐 검사 출신 정치권 인사랑 얘기를 해봤거든요. 네. 일단 좀 드라마 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어떻게 총장이 모를 수가 있느냐 요거부터 먼저 물어봤는데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돌아가는 프로세스라고 하면은 총장은 모를 수가 아이 없다. 모를 수가 없죠. 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역사상 첫 그렇죠. 조사인데. 예. 그걸 모르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이 관계자의 표현이고요. 예. 이게 사실 지금 얘기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는 수사지휘권이 없다. 왜냐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총장은 지금 음. 수사지휘권이 없도록 이렇게 배제돼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근데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휘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전 보고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고와 지휘는 또 다른 얘기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보고는 무조건 있었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럼 결국 중앙지검장이 이 보고를 누락했다라는 거는 총장이 5시간 동안 유고 사퇴였다 이런 식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상황은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파로 하나 좀 볼 수 있는 거는 뭐 의외로 이원석 총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면피가 됐다 이런 평가도 좀 하더라고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왜냐면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은 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원석 총장은 이걸 몰랐던 거고 어. 뭐 한 발 물러나게 됐다 이런 표현들을 좀 쓰고 있고요. 어허.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원석 총장은 그럼 왜 이런 반응들을 보였느냐 요걸 좀 짚어봐야 되는데 5월 달에 그 7초 침묵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더라고요. 5월에 7초 침묵이면 그 검찰총장이 인사에서 패싱됐을 때 그때죠? 맞아요. 인사에서 패싱이 되고 기자들이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취지로 물어보니까 7초 정도 말을 안 하다가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다들 사표 내는 거 아니야? 막 이랬는데 사표 대신 7초 침묵으로 항의했어요. 맞아요. 그때 뭐 침묵 시간이 몇 초인지 이렇게도 재고 뭐 이랬었는데 네. 그때랑 딱 상황이 비슷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아직은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으로까지는 가지 않고 불만은 표시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만두지는 않을 거고 이 문제를 내 손 안에서 어떻게든 처리를 해보겠다 이런 의지를 피력한 걸로 보이고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아까 김광일 기자가 전해준 대로 그 진상 조사를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은 내가 절차를 밟아보겠다 이런 의지를 좀 피력한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관계자 말로는 아까 뭐 법조계 쪽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만약에 정면으로 충돌해가지고 문제 제기를 강하게 할 거였으면은 사표를 내는 게 맞았다라는 거예요. 검찰총장이. 근데 그 선택지를 쓰지 않았다라는 거는 여전히 이원석 총장은 내 손 안에서 뭐라도 좀 해결을 해보겠다 이런 의지를 보였다라는 거죠. 예, 예. 그 이원석 총장에 대한 이제 평가를 좀 들어보면 이제 제가 궁금했던 건 사실은 아까 뭐 잠깐 드라마 같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다음에 뭐 이게 사실 현실에도 있는 얘기죠. 뭐 예를 들어 뭐 야당 쪽으로 가서 뭐 정치권에 뭐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런 흐름들이 사실은 예측해 볼 수도 있잖아요. 아니 당장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거였잖아요. 맞아요. 똑같은 케이스였잖아요. 근데 다만 이 검찰 내부 쪽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원석 총장이 워낙 개인의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욕심을 부리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차원에서 사표까지는 내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하나 좀 또 짚어볼 만한 거는 윤 대통령 대자비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윤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겪은 적이 실제로 그렇죠. 있었었고 네. 그다음에 아까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그 지휘권이 없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좀 찾아보니까 좀 흥미로운 거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그때 배제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네. 배제를 했는데 그게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고. 회복이 안 된 거예요, 맞아요. 지휘권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한테 요청했는데 그것도 수용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고 어제 막전막후 상황들이 점점 드러나는 거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이미 전부터 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 사이에는 그 장소를 놓고 갈등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총장은 어떻게 해서든지 검찰청사 안에서 조사해야 된다는 거고 이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아니 그걸 안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떡합니까? 조사를 받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3의 장소에서 합시다. 이 갈등 와중에 서울중앙지검이 질러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선회를 해보자면 이원석 총장은 이게 이제 법과 원칙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는 제3의 장소로 갈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거고 예. 그다음에 이창수 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뭐 용산 내지는 김건희 여사 쪽에서 그걸 수용을 하지 않으니까 일단 수사라도 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총장을 패싱했다라는 거잖아요. 패싱을 하고 사실 패싱의 명분을 찾으려니까 이제 도이치모터스는 뭐 수사 그렇게 지휘권 되는 없다 이렇게 거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패싱 부분만큼은 결국 여러 갈래로 얘기를 들어봐도 이 명백하게 설명은 안 되는 지점인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 명분이 좀 약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예. 대통령실 대응도 하나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실 대응을 요약해 보면은 외주 그리고 로우키 이렇게 좀 두 가지 단어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짧게요. 네, 이제 외주라는 건 지금 대통령실에서 전면 대응을 잘 안 해요. 직접 대응을 잘 안 하고 최지우 변호사 이제 법률 대리인인데 다 넘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박수를 서로 안 치겠다 이런 의지인 겁니다. 우리가 나서 가지고 맞부딪히면은 상황이 커질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고. 그런 흐름에서 이제 로우키 대응도 하는 거거든요. 이게 결국 이제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답변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 이런 쪽으로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왜 이런 대응을 하느냐 이게 좀 중요한데 제가 취재하고 종합적으로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예. 이 최상병 사건하고 비슷하게 바라보고 있어요. 뭐냐면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끝나기만 하면 그러면 이 문제는 정리가 될 것이다. 이런 판단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거죠. 즉 김 여사 문제도 비슷한데 이게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긴 하지만 처음부터 함정 취재였고 법적으로 결론이 나게 되면 크게 처벌받을 건 없다. 그러니까 즉 검찰 수사만 정리가 되면 끝날 문제다. 이렇게 대통령실이 보고 이런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이고요. 다만 문제는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얘기들인데 예. 이렇게 한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그 중간에 정치적 타격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들인 거예요. 여당이 받을 타격은 어떻게 할 거냐? 여당 내지 대통령실 다 포함이 된다라는 예, 거예요. 예. 나중에 결론이 난다고 하더라도 최상병 문제는 이미 공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김 여사 문제도 그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지금 야당 쪽에서 이제 특검 쪽으로 끌어갈 수 있는 명분을 하나 확보하게 된 상황인 거잖아요. 빌미 하나 내준 거 아니야? 이게 어제 여당 인사들 입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더라고요. 맞아요. 어제 검사 출신 뭐 그 국민의힘 예. 뭐 관계자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특검을 가더라도 어떤 뭐가 나오진 않을 거라고 자기도 예측을 한대요. 근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받는 정치적 타격으로 대통령실과 여당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라도 더더욱 형식적인 것들은 좀 더 지켰어야 되는 게 아니냐 원칙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적어도 청사에서는 조사를 받았어야 지금 말씀하신 빌미를 좀 덜 줬던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얘기가 여당에서도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예. 표면적으로 그런 건 지켰어야 되는 게 맞다 이런 얘기들이 그러다 나오는 보니 거죠. 야당에서는 사실 내친 김에 네. 김건희 특검 그리고 한동훈 특검까지 같이 바로 내일 법사위에서 의결할 가능성도 있다. 내일이요? 네, 법사위에서 의결해서 본회의로 올리거나 아니면 법사위 소위로 회부하거나 네. 이걸 바로 당장 내일로 내친 김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이 타이밍 좋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네. 허허. 자, 근데 분위기- 국민의힘에 요거 하나 짚어볼 만한 거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강하게 나오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충분히 당에서도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시점인데 막 대통령실을 비난하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걸 좀 얘기를 왜 그러느냐 물어보니까 네. 그래도 이미 요걸로 우리가 한번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지선 대선까지는 안 갈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문제 가지고 다시 타격을 받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들도 좀 깔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관전 포인트는 검찰 내부인 것 같아요. 검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봐주시고 두 번째 뉴스 넘어가죠. 이재명 헬기 이송 특혜다. 이재명 전 대표가 올 초 부산에서 피습당했을 때 서울 병원으로 이동을 하면서 헬기를 이용하지 않았습니까? 권익위가 이 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특혜라고 결론이 났습니까? 묘하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산대병원 의사, 서울대병원 의사,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시에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헬기 이송할 때 일종의 뭐 특혜가 있었던 것처럼 결론을 낸 거죠. 딱 이렇게만 표현을 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뭐 구체적인 어떤 강령을 어떻게 위반했는지 이런 것들은 안 나왔고요. 오늘 이제 정부에서 Q&A를 할 거라고 하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반면에 전 야당 대표와 그 비서실장의 경우 이제 이재명 대표랑 천준호 비서실장 말하는 거겠죠. 국회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위반 사항 없음. 그러니까 공무원 행동강령이 이 국회의원들한테는 적용되지 않아서 뭐 처분하지 않을 거다라는 정도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민주당 지금 반응은 어떻습니까? 민주당 관계자한테 좀 물어봤는데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권익이 너무 유치하다. 그게 무슨 그러니까 말이죠? 기본적으로 물타기라는 해석이거든요. 그러니까 국회 정무위 그 업무 보고가 내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권익위 업무 보고를 받게 될 텐데 예전에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받은 거 문제 없다라고 했었던 거에 대한 질타가 당연히 나오겠죠, 민주당에서. 그렇기 때문에 요 헬기 이송 문제를 같이 올려서 야, 명품백은 무죄고 헬기 이송은 유죄다. 뭐 이런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 권익위에서 이렇게 좀 졸속적으로 의결해서 추진한 거 아니냐라고 민주당에서 보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권익위가 이 천준호 의원, 천준호 전 비서실장한테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던 게 지난주였고요. 천준호 의원이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던 게 지난 주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받자마자 어제 월요일 날 의결한 셈이에요. 그러니까 회의 나흘 전에는 위원들한테 안건을 배부해야 되는데 규정상 네. 이번에는 서면 답변서가 오기도 전에 그 위원들한테 안건을 배부한 게 됐고 애초에 사실 이렇게 공무원 행동강령이 국회의원들한테 적용되는지 아닌지 요거 판단하는 건 되게 별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 문제는 아닌데 시점 맞추려고 서두른 거 아니냐? 뭐 이런 좀 뭐 의구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궁금한 거네요. 하나는 그래서 특혜냐 아니냐 이 결론이 좀 뚜렷하게 어느 쪽으로 나는 거냐 궁금하고
하나가 이제 맞아요. 타이밍의 문제인 건데 박순봉 기자. 그러니까 결국 이재명 의원이나 천준호 의원에 대해서는 뭐 적용할 게 없으니까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실제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적용을 못해. 여기까지 결론이 나 있는 거고.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짚어봐야 되는 건 병원 관계자들의 어떤 행동 강령이 문제가 있었는지 짚어볼 텐데 예. 그게 나오게 되면 이걸 가지고 다시 이재명 의원이나 천준호 의원이 문제가 있었다 이런 결론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고요. 어제 권익위 쪽에 미리 논의할 때 좀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대요. 그래서 이게 찬반이 내부적으로도 꽤 치열했다 이런 어. 얘기도 좀 전해지고 있고 음. 일단 민주당 쪽 반응을 들어보니까 뭐 이재명 전 대표 쪽 인사한테 좀 물어봤는데 강한 표현 쓰더라고요. 이거 누가 봐도 비정상이고 김건희 여사 논란 물타기 하려고 하는 걸로 보인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다만 제가 국민의힘 쪽에 이제 반응을 들어보니까 이게 결국 그 민주당 쪽에서 의심하는 건 일종의 기획이라고 본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쪽에서 이런 그 김건희 여사 수사를 하고 그런 와중에 이게 너무너무 주목을 받으니까 뭐 이재명 전 대표와 관련된 문제를 키웠다 이런 식으로 기획을 했다라고 보는 건데 국민의힘의 뭐 지도부 의원이랑 얘기를 하는데 좀 이게 와닿은 얘기인데 이렇게 민주당에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정부 여당이 그렇게 짜임새 있게 세련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만약에 그렇게 세련되게 작전을 짤 수 있었으면은 지지율이 여기까지 안 왔을 거예요. 이렇게 약간 자조적인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좀 그럴듯하게 보이는 게 왜냐하면 검찰하고 권익위가 이걸 짜맞춰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그거 시점을 맞춰가지고 권익위가 일부러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뭐 상황을 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권익위 얘기까지 좀 들여다봤고 마지막 뉴스 넘어가죠. 카카오 김범수 구속. 카카오 창업자입니다. 지금 직함은 경영쇄신 위원장이더라고요. 김범수 위원장이 결국 밤사이에 구속이 됐습니다. 혐의는 뭐냐면 SM 엔터테인먼트 경영권 그 확보 과정에서 주가 조작했다 그 혐의예요. 네, 맞아요. 작년 2월에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 상대인 하이브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서 SM 주가를 하이브 공개 매수가인 12만 원 이상으로 띄우도록 시세를 조종한 혐의예요. 네. 이 사건이 이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이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었는데 그때로부터 한 8개월 만에 김범수 위원장이 구속이 된 거고요. 결국 총 1년 5개월에 걸친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구속까지 되겠어? 김범수 창업자인데 이제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구속 사유는 뭐죠?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없다라는 게 영장 판사가 밝힌 영장 발부 사유였고요. 잠시만요.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죠. 있다. 죄송합니다. 예. 다만 영장은 사실은 요 뭐 증거 인멸 우려, 도주 우려 이런 것만 있어서 나올 수 있는 건 아니고 뭐 제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지 같이 그렇죠. 나오는 거기 때문에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검찰이 작년 2월에 그 카카오 투자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시세 조종 관련 보고가 있었다, 또 승인이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이 회의에 김범수 위원장도 참석한 거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2월 28일 날 카카오 투자심의위원회 구성원들 간의 대화 내용도 주요 증거 중에 하나인데요. 당시 배재현 투자총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위험해 보일지라도 도와주세요라고 문자를 썼었고, 네. 김기홍 전 최고 재무 책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공개 매수 꼭 저지해 주세요라고 또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하는데 이런 내용들까지 김범수 위원장이 알고 있었다라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은 하여튼 카카오톡 대화가 모든 수사에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 같아요. 어제는 저 최재형 목사와 김건희 여사 사이의 카톡 전문도 공개가 되고 막 그랬던데 박순봉 기자 짧게 논평해 주시죠. 이번 이제 구속은 카카오도 그렇고 이제 내부적으로 얘기를 좀 들어봤을 때는 예측을 못하기도 했고 할 수도 없었다 이렇게 좀 보여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측을 못한 거는 구속영장까지 칠까 이런 기류들이 좀 있었고요. 물론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요. 근데 거기에 더해가지고 제가 이제 재계 쪽에 예전에 뭐 오노가 구속되고 이런 사람들 그 관리했던 사람들 얘기들을 쭉 들어보니까 예.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참모들의 입장하고 비슷하대요. 무슨 얘기냐면 탄핵이 예측이 된다고 하더라도 오너의 구속이 예측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보고를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구속이 되실 거니까 이거 대비하시죠. 이런 얘기는 가능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예측을 할 수 없었다라는 그런 문제가 한 가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봐야 되는 거는 이제 카카오뱅크가 최근에 이제 카카오의 주요한 그런 이제 계열 중에 한 가지인데 네. 만약에 김범수 위원장이 향후에 이 과정으로 쭉 이어져 가지고 처벌까지 받게 되면은 이게 내놔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카카오뱅크 이슈가 커요. 이거 은행이잖아요. 은행이다 보니까 예. 대주주의 적격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뭐 5년간의 어떤 이런 관련된 형사 처벌을 받으면 안 되거든요. 예. 근데 이게 만약에 최종적으로 유죄가 나온다라고 하면 카카오 입장에선 굉장히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새롭게 추진하는 그런 사업군이고 또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기대를 걸고 있는 사업군인데 이걸 완전 내놔야 주력 되는 사업 아니에요. 그렇죠. 카카오 그룹에서 카카오뱅크라는 거는. 그러니까 플랫폼 사업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은행이 사실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예. 거기에 되게 주력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걸 지금 내놔야 하는 매각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는 것까지 관전 포인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